여러분, 혹시 요즘 새벽 3시나 4시 즈음에 한 번씩 눈이 떠지지 않으시나요? 아유, 또 잠이 깨버렸네 하면서 억지로 다시 누워보기도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워져 본 적 있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예민하고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놀라운 건 이때 무심코 하던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 내혈관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박 어르신도 그랬어요. 새벽에 잠깐 깨서 벌떡 일어났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거실에서 크게 넘어지셨죠. 그냥 화장실 가려던 건데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이 숨어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혈압, 심장, 수면을 함께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잠이 깨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새벽 3시든 4시든 눈이 떠졌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과 그 대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만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 3시에 잠이 깨도 겁나지 않습니다. 쓰러짐도 어지럼도 심장 부담도 단 한 번에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새벽 루틴을 바로 몸에 넣어 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 알아선 안 됩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새벽 3시에 눈이 떠져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으시죠? 아이고 또 잠이 깨버렸네 하면서 습관처럼 몸을 바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도 맥박도 체온도 모두 낮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치 전원을 절반만 켜둔 기계처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몸이 아직 깨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지만 어르신들께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고 있던 심장과 혈관이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몸만 먼저 일으키는 상황.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웅 소리가 나고 방바닥이 갑자기 아래로 쑥 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넘어지면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상은 회복에 몇 달씩 걸릴 뿐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8세 한 어르신은 선생님, 그냥 일어난 것뿐인데 바닥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혈압이 뚝 떨어져 잠시 의식을 잃고 넘어지셨던 거죠.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일어나는 방식만 바꿨는데 어지럼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젊을 땐 금방 회복되던 혈압 조절 기능이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확실히 느려지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기는 해서는 안 될 행동 1순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가장 안전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새벽 기상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2, 3분은 그냥 누워있기.
눈이 떠졌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몇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짧은 2~3분이 혈압이 안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부터 깨우기, 발끝을 천천히 까딱까딱, 손을 가볍게 펴고 오므리면서 굳어있던 순환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이 동작만 해도 갑작스러운 혈압 낙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서지 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몸을 옆으로 돌린 뒤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모서리에 앉아주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일부 어르신들은 앉았더니 더 어지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앉아서 1분 대기가 더 필요합니다. 심장과 뇌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하고 자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야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를 지키는 데 걸리는 시간 고작 3에서 5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낙상, 골절, 실신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아침 보호막이 됩니다. 새벽에 눈이 자주 떠지는 건 불면증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구조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떠지는 것보다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벽 기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기상은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내일 새벽부터 바로 해보세요. 몸이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 한 컵입니다. 몇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냉장고로 가거나 머리맡 컵을 들이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물 한 컵이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뇌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만난 74세 정윤수님의 사례가 그 위험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 어르신은 건강을 늘 잘 챙기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바로 정수기에서 찬물을 가득 담아 꿀꺽 하고 단숨에 마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을 마신 직후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은 뛰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띵해지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니 진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즉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몸은 깨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잠에서 막 깬 직후는 혈압도 일정하지 않고 심장의 박동도 규칙을 찾는 중이고 혈관은 밤새 늘어났다가 서서히 조여지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전원이 반쯤 꺼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차갑고 많은 양의 물을 단숨에 마시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물 혈관이 쪼그라듦 혈압 급변.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변화는 특히 노년층에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결과는 심장은 뭐야? 하고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뇌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한 번에 많은 양 혈액량 갑작스러운 증가. 수면 직후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액량이 확 늘어나고 심장은 급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 부정맥 있는 분, 고혈압, 협심증을 가진 분들에겐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물 쇼크는 겨울에 더 위험함. 겨울 새벽엔 체온이 더 낮아지는데 이때 찬물을 넣으면 혈관 수축 반응이 2배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의 찬물은 어르신들 심장에 예고 없는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은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 아침 첫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정윤수 어르신도 단 3가지 습관만 바꾼 뒤 2달 만에 아침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한 첫물 복용법입니다. 1단계 눈 뜨고 최소 10분은 기다리기. 기도하듯 천천히 호흡하고 손발을 살짝 움직이며 몸이 이제 깨어나는구나 하고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이 10분이 심장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2단계 물 온도는 손끝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딱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위도 놀라지 않고 혈관도 수축하지 않습니다. 3단계 큰 컵 금지. 작은 컵으로 나누어 천천히 꿀꺽 이 아닌 한 모금 쉬었다 한 모금.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작은 컵 하나에 3, 4모금 나눠 마시는 느낌이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아침 첫 물이 심장 박동을 바꾸고 혈압을 바꾸고 뇌혈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잔이 올바르면 몸이 편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잔이 잘못되면 어지러움, 두근거림, 메스꺼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혈압, 부정맥, 심장질환, 당뇨, 탈수 경향이 있는 분들에겐 새벽 첫 물 복용법이 약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아침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 내일 새벽에 눈이 떠지면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모금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익숙해서인지 이 시간에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옷을 챙겨 입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시니어 분들은 새벽 운동이 건강이 비결 아니냐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벽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동네 박근종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뛰는 것이 무려 40년 넘는 루틴이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지. 이렇게 늘 자부하셨죠. 그런데 지난해 겨울 평소처럼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선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통증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요? 답은 명확합니다. 젊을 땐 버티던 심장이 노년에는 같은 강도를 버티지 못한다는 것. 왜 새벽 운동이 위험할까요? 깨어난 직후 몸은 아직 작동 준비가 안 됐다. 수면에서 깨어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합니다. 즉, 몸은 이미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죠. 이 상황에서 운동이라는 두 번째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심장은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건조 혈관을 더 강하게 수축. 새벽은 낮보다 기온이 훨씬 낮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들고 혈압은 더 올라가며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6시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육관절이 가장 굳어 있는 시간.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성과 관절의 윤활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새벽에는 체온이 낮아져 근육이 얼어붙듯 굳어 있는 상태죠. 이때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 무릎, 허리, 발목 부상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부상 위험은 젊었을 때의 2~3배입니다. 새벽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혈관 관절이 가장 약한 순간, 그래서 아무리 평생 습관이었다 해도 지금은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운동 시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 해야 가장 안전할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시간 이후, 즉 오전 8시에서 10시 정도. 이 시간대엔 체온도 오르고 혈압도 안정되고 몸이 활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시니어에게 권하는 운동 시간도 바로 이 햇빛이 비치는 오전 시간대입니다. 그래도 난 새벽에만 시간이 난다. 그렇다면 새벽에 운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루틴은 새벽 기상 시 운동을 해야 하는 분들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전 루틴입니다. 안전 루틴 새벽 운동 이렇게 바꾸세요. 1단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특히 겨울 환절기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새벽 운동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외부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시작하세요. 2단계 준비 운동을 최소 10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허리, 어깨, 무릎,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며 관절을 깨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10분이 낙상, 근육 경련, 관절 손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3단계 걷기만 하세요. 뛰지 마세요. 뛰는 순간 심박수는 2단계 이상 급상승합니다. 노년층의 심장은 이 급상승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4단계 외출은 해가 뜬 뒤. 밖에서 운동하고 싶다면 해가 떠서 공기가 따뜻해진 뒤에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심혈관 사고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문장. 평생 새벽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오셨더라도 지금은 몸이 다른 방식을 원하고 있다. 그 신호를 듣고 운동 시간과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실부터 얼른 다녀와야지. 그런데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새벽 시간대에 낙상사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잠에서 막 깬 상태입니다.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혈압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죠. 이때 급하게 일어나서 걸으면 혈압이 푹 떨어지면서 다리가 풀릴 수 있어요. 눈앞이 갑자기 하얘지는 그 느낌.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깔끔하게 해결하고 다시 자려고 서둘렀다가 거실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혈압 심박수 모두 불안정해서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지 마세요. 딱 1분만 누운 채로 가볍게 발끝과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이 짧은 동작이 혈액순환을 깨우는 중요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둘째, 일어설 때는 머리부터 들지 말고 몸을 옆으로 살짝 돌린 뒤 팔로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아서 다시 30초만 쉬어주세요. 이 과정이 귀찮아 보여도 넘어짐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방과 화장실 사이에 있는 잠깐의 어둠도 위험합니다. 우리 눈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빛에 적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작은 턱이나 카펫, 문턱이 갑자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침대 옆과 복도에 미등이나 발광등을 설치해 주세요.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심각한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넷째,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 주세요. 새벽에 참았다가 가는 건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뛰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네 글자가 새벽 시간대를 지나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질, 심장 기능, 전립선 문제, 혈당, 신장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즉, 자주 깨는 원인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벽 화장실이 잦아졌다면 넘어짐 위험이 커진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몸 안에서 뭔가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눈이 떠졌을 때 행동을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새벽 시간대의 사고 위험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씩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새벽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 나눴죠. 특히 화장실을 향해 서둘러 걷는 그 몇 걸음이 생각보다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한번 깨고 나면 그 다음 루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화장실 갔으니 이참에 아침 준비나 해야겠다. 약도 미리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몸에 또 한 번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약 복용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하루의 첫 의식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침만 먹으면 속이 쓰려요. 아침 먹고 나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 증상 대부분 아침 메뉴와 속도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찌개 국물, 장아찌 같은 음식은 아침에 먹기엔 꽤 큰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눈을 뜬 직후 몸은 아직 혈압, 혈당, 위산, 교감신경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짠 음식을 넣으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위벽은 자극을 받아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혈압이 2단씩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겐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싱겁게. 만약 식사량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약 복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먹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복에 먼저 먹어요. 하지만 공복 복용이 허용된 일부 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은 공복 복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위벽은 깡깡하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 성분이 직접 닿으면 속쓰림, 역류, 심하면 밀환성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 당뇨 약, 소염제,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 30분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 후 위가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약을 넣어줘야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루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아침 루틴. 눈 뜬 직후 1, 2분은 그대로 누워서 몸 깨우기.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기. 화장실 이동 시 불빛 켜기, 서두르지 않기.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으로 몸 깨우기. 싱겁고 따뜻한 아침 식사. 식사 후 2, 30분 뒤 약 복용. 이 순서만 지켜도 혈압 흔들림을 막고 속쓰림을 피하고 낙상, 어지럼,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72세 장미수님은 평생 아침에 김치찌개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뜨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아침만 먹으면 어지럽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생활 패턴을 분석해 보니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부드러운 죽을 조금 먹고 난 뒤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어지럼도 크게 줄었습니다. 약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장미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충격보다 순서와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만 해도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몸이 훅 흔들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 3, 4시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 이거 내가 늘 하던 건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들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이 아니라 그저 모를 뿐이었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위험을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배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찬물을 벌컥 마시는 행동, 서둘러 운동하는 행동, 뜨거운 샤워로 몸을 자극하는 행동,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는 행동. 이 모든 것은 몸이 깨어나기 전에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차도 예열 없이 출발시키면 오래 못 가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순서를 바꿔도 낙상, 어지럼, 부정맥, 심장 부담 같은 위험을 놀라울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 마시기, 아침 운동은 해가 뜬 뒤로 미루기, 샤워는 저녁이나 오전 늦은 시간에 하기, 화장실 이동할 때 조명 켜기.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내일 아침에 실천해 보세요. 그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아침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작은 안전장치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 나는 이렇게 바꿔보니 좋았다. 나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